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만약 금지되지 않았더라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발명이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의 발명품이나 로마 시대에 알려져 있던 매우 불가사의한 플렉시블 유리 등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발명은 원래 존재했던 것인지, 그 설은 정말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음모론자의 조작에 불과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이곳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토픽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지식의 보고 속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떠나볼까요? 플렉시블 유리. 고대에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잊혀진 재미있는 기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로마의 콘크리트는 그야말로 전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발명자가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갔다는 콘크리트에 비견할 만한 훌륭한 발명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치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한 장인이 진귀한 헌상품을 황제의 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술을 담기 위한 고블렛이었는데 비트램 플렉시, 다시 말해 플렉시블 유리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려고 두드리니 유리처럼 깨지지 않고 휘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후 곧바로 장인이 작은 망치를 사용해 간단히 고쳤다고 합니다. 플렉시블 유리는 제가 직접 발명한 것으로 저 말고는 아무도 만드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장인은 말했습니다. 황제는 이 유리가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높아져 로마 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장인을 곧바로 처형했습니다. 덕분에 유리의 비밀은 영원히 베일 속에 묻히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결국 실제 이 고블렛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현재 기술자들 사이에서 플렉시블 유리로 알려진 것은 폴리염화 비닐로 고대 기술 수준으로는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소재입니다. 고대 로마의 비트램 플렉실의 수수께끼는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 등 포유류의 복제 기술. 복제인간. 원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배아세포를 바탕으로 정확한 복제를 만들어낸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자와 공상과학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포유류 복제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탄생한 양 돌리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돌리는 성인 암양의 체세포액을 다른 암양의 난세포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돌리는 완전한 복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두 마리 있는 셈이죠. 하지만 체세포액을 채취한 양의 복사본인 것은 확실합니다. 과학자가 인간으로 같은 일을 하려면 물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경우 과학자의 앞을 가로막는 도덕적 윤리장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이죠. 이 때문에 인간 복제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고 다른 지능을 가진 동물의 복제 실험 역시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발명품. 니콜라 테슬라는 아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과학자 중에서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유고슬라비아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자기들이야말로 그가 태어난 고향의 나라라며 서로 다투고 있답니다. 양국에서 그 인기가 어찌나 높은지 1943년 나치 독일과 싸운 유고슬라비아 인민해방군 제1근위사단에 붙여진 명칭이 위대한 지휘관이나 영웅의 이름이 아닌 니콜라 테슬라였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테슬라가 찬란한 발명이나 발견을 한 것은 미국에서였지만 말이죠. 도시 전설에 의하면 테슬라의 논문 일부를 훔친 나치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늘을 나는 원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943년 테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FBI가 그 초안이나 이론 메모를 모두 몰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유명한 필라델피아 실험을 위해 이용된 후 기밀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31년에는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화학 연료 산업을 망칠 수 있다고 해서 역시 기밀로 취급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소개한 내용은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씩은 꼭 따라다니는 그런 일화 중 하나일 겁니다. 나치의 하늘을 나는 원반이나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실제한 것이나 필라델피아 실험이 행해졌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가 그 발명으로 인해 기존의 세계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이히의 오르곤 이론. 빌헬름 라이히의 운명은 테슬라와 어딘가 비슷합니다. 테슬라와 같이 당시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이었지만 테슬라와는 달리 현재 크로아티아가 아닌 현재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도블야니치 태생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유명해진 것은 그도 똑같습니다. 심리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뛰어난 제자였던 라이히는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하면 오르곤 또는 오르곤 에너지라 불리는 세계 어디에나 있는 생명 에너지에 대한 이론일 것입니다. 라이히는 스스로 발명한 장치를 이용해 오르곤 에너지를 모아 환자의 몸에 흘려보내면 어떠한 중병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론은 과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실험 중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국과의 싸움은 최악의 결과로 끝났습니다. 라이히는 감옥에 gat혔다가 1957년 알 수 없이 급사했습니다. 다수의 과학자에 의하면 오르곤 에너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제3자의 검증 결과는 없었고 라이히의 장치에 플라시보 이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의학 논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악의가 있었다기보단 단순히 그의 생각이 틀렸을 뿐인 것 같지만 수상한 이론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니티놀 엔진. 특이한 성질을 가진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인 니티놀인데요. 니티놀 부품은 열을 가하면 그 형상을 기억합니다. 식은 후에 변형이 되어도 다시 열을 가하면 신기하게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놀라운 것은 뱅크스가 70년대에 개발해 80년대 초에 완성시킨 니티놀제 모터입니다. 원리는 니티놀 코일을 먼저 뜨거운 물로 가열한 후 공기로 식히는 겁니다. 변형할 때 힘을 동력으로 해서 도르래를 움직입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음모론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연구기관이며 화석연료 산업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숨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에서 니티놀 엔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엔진을 계속 움직이려면 물을 끓여야 하고 너무 뜨거울 때는 식혀야 하고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뱅크스의 엔진이나 그 후의 개량형은 굳이 금지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수지가 맞지 않을 뿐이죠. 아쉽게도 자연계에 영원한 엔진은 없습니다. 만약 그 존재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중력 엔진. 반중력은 현대의 물리학자와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궁극의 이상과도 같습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고속으로 나아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이 발견하고 실용화했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중력 엔진 발명으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로 핀란드의 도시 탐펠레 공과대학에 근무하던 예브게니 포드클레토노프 씨의 실험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초전도체의 원반을 회전시켜서 반중력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과학자들은 그 연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의 엔진은 일반 사회에서 금지되어 있을 뿐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비밀 조직에서는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과 비슷한 것을 사용한 항공기라고 여겨지는 사진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가짜이거나 음모론자들이 전혀 다른 것을 그 엔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금기를 너무 드러낸 것은 아닐까요? 저희 집 상공에 이미 검은 헬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짊어지고 세상의 이면을 공개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 에피소드를 마음껏 시청해주시고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